중국에서 챗GPT와 같은 AI 챗봇 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정부의 제재와 검열입니다. 중국의 자연어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AI 챗봇을 개발할 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하지 말아야 할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어제 챗GPT가 4.0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오늘은 바이두의 대화형 모신 문심일원의 출시가 예정돼 있고 메이탄이나 텐센트, 알리바바도 챗GPT와 유사한 서비스를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의 챗GPT와 연결된 서비스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도 진행하지 말고 자체 개발이든 파트너십이든 AI 챗봇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챗GPT가 본격적으로 대중에 오픈되기 시작한 지난 1월, 차이나데일리는 챗GPT가 미국 정부를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자료를 조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챗GPT를 비판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자연어 이해 능력, 처리 능력은 인정합니다. 얼마 전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왕지강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은 단기간 내에 중국에서 이런 성능을 내는 인공지능 챗봇 개발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360의 주홍웨이 그리고 지후의 조우이안 같은 어용 CEO들도 이번 전인대에서 AI 챗봇과 같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대형 기업들과 연구기관 협력은 필수적이고 AI 챗봇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미성년자 접근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IT 기업의 어용 CEO를 동원해서 인공지능 서비스 검열과 통제에 대한 명분 쌓기 사전 포석으로 보입니다. 반면 아프스 그룹의 리타오는 지금처럼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계속된다면 챗GPT와 같은 AI를 따라잡는데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이 있지만 14억 인구에서 나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여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등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과 충분히 경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구글이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자칭 세계 최대 규모이면서 가장 정교한 검열 시스템인 만리 방화벽으로 차단, 해외 온라인 정보화 서비스를 엄격히 관리해왔습니다. 이런 온라인 쇄국 정책 덕분에 중국 IT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 없이 온실 속에서 성장해왔고요. 하지만 이번 챗GPT가 공개되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과 생각보다 많이 뒤처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사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IT 산업에서는 혁신과 자율이 가능했었지만 지금 중국은 그때와 전혀 다릅니다.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중국 IT 기업들의 시장 가치는 미국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급성장했었고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미국 결제 시스템보다 사용하기 쉽고 보급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도 진행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만큼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배출을 하던 시기였습니다만 2020년부터 알리바바, 디디 주식 등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가 강화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플랫폼 기업들을 제재했던 이유는 어떤 기업도 중국 공산당과 경쟁할 수 없다는 중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업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이었는데요. 기업들은 결국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때부터 혁신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들은 뒤로 밀리고 빠른 결과와 수익이 보장된 단기 프로젝트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챗GPT와 같은 자연어 인공지능 기술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결국 부정확하거나 뜻하지 않은 답변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중국처럼 폐쇄적인 정치 환경에서는 민감한 정보를 학습시켜야 하는지가 개발자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 하지 말아야 할 답변을 했다면 만약 그것이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다루는 문제일 경우 바이두나 텐센트 같은 대기업들은 정부의 압력을 감당해낼 수 있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단순히 경제적인 타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든다면 결국 혁신은 사라지게 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대중 수출 제재로 현재 엔비디아 100과 같은 고성능 AI 칩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A100과 같은 강력한 GPU 칩이 3만 개 이상 필요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A100 칩을 생산하는 엔비디아도 대중국 제재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는 A100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A800을 개발 중국에 공급합니다. 하지만 A100과 같은 고성능 GPU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은 A800과 같은 저성능 GPU를 더 많이 사용해서 성능 차이를 줄이고 있지만 결국 이런 방식으로는 미국과 경쟁해서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넘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A100만큼 정교한 CPU를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자체 설계해낸다고 해도 중국에서 GPU 칩 제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삼성이나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의 위탁 생산을 맡겨야 하는데 이것도 중국의 초당 4.800테라 이상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생산에는 미국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외주 주기도 어렵습니다. 중국의 국영기업은 GDP의 23%를 차지합니다. 그동안 에너지 통신 부분을 독점해온 국영기업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국 정부는 자연어 인공지능 기술을 담당하는 국유기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검열과 통제 목적 이외에도 AI 기술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고 여기에 재정적인 면을 고려해보면 챗GPT와 같은 대형 자연어 인공지능의 개발 유지 관리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양회에 어용 CEO들이 언급했듯이 국가 안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 측면에서 자연어 인공지능 분야는 재정 능력과 컴퓨팅 자원을 갖춘 소수의 공기업이 맡고 민간 기업들은 은행 스마트 고객 서비스나 의학, 법률 등 특화된 인공지능 분야로 중국 정부가 기업을 교통 정리할 거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자연어 인공지능 개발이 진행된다고 해도 공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미국과의 경쟁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8년 설립된 베이징의 지운 인공지능 연구소의 경우 2년 전에 이미 챗GPT와 유사한 인공지능 챗봇 우도를 출시하면서 당시 중국 최초이면서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라고 홍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시험 서비스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 풍성 실험실도 중국 관료주의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400명 이상 공산당원이 참가해서 당의 20대 정신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고 중간 관리자의 채용 요건을 보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높은 사상과 정치적 자질을 갖춘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1980년대 소련의 컴퓨터 산업이 당시 미국에 비해 뒤처진 이유를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자들과 기업은 자신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을 때 혁신과 발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소련이 미국에 뒤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这段时间啊。